네, 매주 목요일이면 만나뵐 수 있는 분이죠. 재생에너지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신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 오늘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한 이사님께서 직접 업종 안으로 들어가서 종목을 주로 추천을 한번 해주시겠다. 종목의 관심 종목을 말씀해 주시겠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첫 번째는 DI 동일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DI 동일은 원래 동일 방직의 이름을 바꾼 회사인데요. 네. 제가 아마 여기서 여러 번 소개를 드렸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DI 동일이 최근에 좀 변동 상황이 생겼고요. DI 동일은 방직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이 그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국내에서는 1위 회사입니다. 점유율상에서. 그래서 배터리 3사에 다 납품을 하는데, 다만 이제 DI 동일이 좀 보수적인 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항상 이제 이 성장 산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좀 증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의견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제가 조금 확인을 해보니 대규모 증설을 지금 준비하는 중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국내에는 지금 4개의 생산 라인이 있는데요.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해외 진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DI 동일이요? 네네. DI 동일의 이제 자회사죠. 알루미늄 박을 국내 1위 업체인 이제 동일 알루미늄이 해외 공장을 짓는데, 아마도 해외 공장을 짓게 되면 어떤 배터리 소재 업체든지 다 국내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짓습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거기가 수요가 대부분 있고 또 우리 고객들이 거기 대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DI 동일의 그 관련 매출액이 한 3천억 원 정도가 저희가 이제 맥시멈으로 보고 있는데 증설이 다 끝나게 되면 한 6천억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지금 매출의 2배로 뛰네요. 그렇습니다. 수요는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미 검증이 된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증설이 곧바로 매출액으로 직결되는 이제 그런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거는 DI 동일 전체에 좀 큰 변화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회사가 일단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신성장 동력인 배터리 부분뿐만 아니라 라코스테를 파는 의류 부분, 그다음에 이제 방직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다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은 이 회사가 이제 평가를 굉장히 박하게 받습니다,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아무래도 이제 이 자산주거든요. DI 동일은 동일 방직이라는 자사주고,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 조금 보수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건데, 이제는 국내 배터리 소재 회사 중에서 이제 1위 업체인 동일 알루미늄을 가지고 있고, 대규모 증설을 이제 해외에서 더군다나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선발 소재 회사들과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 격차가 좁혀져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지금 PER이 한 4배, 3배, 그리고 PBR이 1배가 안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배터리 소재 회사들이 보면 아무리 밸류에이션 낮은 회사도 PBR은 2배 이상이고요. PER은 30배, 40배, 50배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해외의 증설을 계기로 해서 빠르게 다른 동종 업체들과의 갭이 좁혀지는 그런 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나의 투자를 처음 진행할 때 우리 한병화 이사께서 DI 동일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가격이 18만 원이었어요. 한 서너 달 정도 18만 원대 계속 횡보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지루하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21만 원입니다. 자그마치 15%의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퍼가 14배다. 완성차는 거의 4, 50배 되지 않습니까? 거의 4분의 1 가격이고. 전기차에 다른 배터리 회사들은 그렇게 되죠. 또 이제 동종 업종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러면 동종 업체의 다른 업체들과는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이 회사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배터리 사업을 하면서 복합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과 직접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SKC. 기존에 이제 화학
비즈니스가 있는데 예. 동박이라는 사업을 갖다가 인수를 해서 이제 하는 그렇죠.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동화기업 있습니다. 동화기업. 예, 예. 마루 우리 목재 관련된 회사인데 네. 이 회사도 이제 전해액 관련된 배터리 비즈니스에 들어갔는데요. 이 두 회사를 비교해 보신다 하더라도 뭐 현저하게 밸류에이션이 낮습니다. 네. 근데 매출 비중이라든지 이익 비중이라든지 보면 DI 동일이 이런 비교 회사들보다 낮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유일하게 이제 약점이 국내에만 생산 설비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좀 해소될 시점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원기업이 방지고 모직이다 보니까는 그 성장성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 한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해외 쪽으로도 공장을 설비를 해서 매출을 더 늘리면 그만큼 이익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럼 과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원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섬유 부분에서도 매출이 많이 증가한다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섬유 쪽은요 매출액보다는 사실은 이익이 중요합니다. 이익이요? 이익이 중요한데 그 이익은 주로 이제 방직 부분은 면화의 가격에 따라서 많이 연동이 되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면화 가격이 뭐 급락을 했었다가요. 지금은 글로벌 의료 수요가 워낙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면화 가격이 뭐 거의 최근 한 3, 4년 동안에 최고점 수준 근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이제 중국의 신장에서 면화가 생산이 많이 되는데 미국에 이제 제재가 있다 보니까 아마 당분간 이 면화 가격의 80불대 이상의 행진은 계속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거기서 벌어들이는 게 거의 뭐 조금 손실나든지 아니면 뭐 한 1, 20억 정도 이익이었거든요. 근데 예. 그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세 자릿수 이상의 이익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라코스테는 최근에 BTS 효과가 좀 있습니다. BTS요? BTS의 어떤 연관이죠? 지민이 이 라코스테 옷을 입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이 라코스테가 젊은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어필이 되고 있어서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수요 증가세하고 맞물려서 라코스테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자, 말 그대로 원 플러스 원입니다. 본래 DI 동일이 원 가지고 있던 섬유나 의류 쪽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해외 시장의 그런 부분에 해외 진출 쪽으로 해서 매출이 커질 수 있다. 앞으로도 관심이 계속 지속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두 번째 종목도 제가 여러 번 한번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오늘은 좀 다른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상하 프론테크인데요. 네. 상하 프론테크는 제가 이제 항상 설명할 때 수소차용 분리막 멤브레인을 글로벌리 두 번째로 개발을 해서 수소차 시장 성장의 핵심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회사가 3일 전에 특허를 취득했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네. 차세대 통신용 저유전체를 개발을 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좀 어려우시죠, 그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5G, 예. 6G입니다. 5G용, 6G용 이제 소재이고요. 네. 5G 중에서도 5GHz 이상의 고주파 영역대로 가게 되면 예. 데이터 전송이 굉장히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양이 많아지고 뭐 6G로 가면 뭐 더할 나위 없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소재들이 이 데이터의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소재를 이 회사가 이제 특허 등록을 국내에서 했고요. 네. 해외에도 같이 동시에 특허 출원을 한 상태라서 해외에서도 같은 이제 특허를 받게 될 겁니다. 그 상하 프론테크 지금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였더니 금년 초에 6만 7천 원까지 6만 2천 원에 있다가 요즘은 꽤 긴 조정을 보였습니다. 요 근래 가장 저점이 4만 4천 원까지 밀렸다가요. 지금 이제 이사님 말씀하시니까는 한 2% 상승하면서 4만 6천 원대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방금 소개해 주셨던 그 멤브레인 요 분야에서 앞으로 어떤 실적과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쪽 부분은 사실은 시장이 이제 막 열린 시장입니다. 네. 5G의 단말기 자체가 사실은 뭐 판매가 본격화된 게 한 2, 3년밖에 안 되니까요. 네. 예를 좀 들어보면 예. 애플의 아이폰에 네. 이 회사가 이제 개발한 것과 같은 경쟁되는 아이템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일본의 무라타라는 회사가 공급을 합니다. 근데 무라타가 올해 이제 실적 발표에서 5G용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특허받은 이 종목을 이 아이템을 잘 키우게 되면 지금 뭐 국내외 업체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잘 예. 키우게 되면 굉장히 큰 아이템이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이고요. 수소차용 멤브레인과 더불어서 회사는 요 두 가지를 양대 성장 축으로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부연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미래차 하면은 전기차하고 수소차로 이제 분류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시장 규모는 전기차가 거의 압도적이고요. 자, 과연 이 수소차의 미래 어떻게 보시는지요? 수소차는 얼마 전에 IEA가 보고서에 낸 것과 같이요. 그러니까 주도는 당연히 전기차가 합니다. 그러나 SUV급 이상 승용차 또는 네. 상용차 부분에서는 수소차가 훨씬 더 유리하죠. 예.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승용차 기준으로는 한 10%, 15%, 예. 상용차 기준으로는 35에서 한 40% 정도가 수소차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플레이어가 별로 없죠. 글로벌리. 사실 그렇죠. 수소차를 예, 잘 예. 만드는 플레이어가 현재로서는 토요타하고 현대 정도밖에 그러니까요. 없고요. 지금 유럽 업체들도 많이 뛰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이 보니까는 수소는 그 어떤 뭐랄까 인프라에 좀 문제가 많지 않냐 봐요. 지금 전기차를 선정하시는 분들 제일 고민이 충전인데 수소는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인프라 그 수소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지금 다만 이제 어쨌든 최근에 정부가 계속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어서 네. 수소 충전소에 대한 허가 권한을 원래 지자체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환경부가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지체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그 지을 예정이라서 앞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되고요. 전기차도 처음엔 똑같았습니다. 그랬죠? 전기차도 충전소 없다고 뭐 안 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뭐 지금 전기차 팔리는 거 보시면 몇 년 만에 그냥 굉장히 좋고요. 예. 상하 프론테크는 마지막으로 더 기대할 부분은 실적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이제 좀 조정받았던 이유가 사실은 실적이 좀 별로였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워낙 신사업들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비용들이 많이 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2분기부터는 실적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아마 DB 하이텍 우리 여기서 시청자들 보여주셨을 네,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예. DB 하이텍의 스토리가 이 상하 프론테크에 투영이 됩니다. 뭐냐 하면 8인치 반도체, 예. 8인치 웨이퍼용 반도체가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 또는 뭐 저전력 반도체, 뭐 무선 이어폰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증설을 하게 되는데 이 회사가 8인치용 반도체의 웨이퍼를 이송하는 장치인 웨이퍼 캐리어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 기술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게 지금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향후에도 실적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께서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DI 동일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다만 이 종목을 매수 추천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이 기업들이 성장성이 있고 최근 들어서 새로운 공시를 하면서 기업이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신 한병화 이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